네, 안녕하세요. 통합과 김수민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이 별의 진화가 뭐에 의해서 달라진다? 네, 질량에 의해서 별의 진화 과정이 달라진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의 진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크다는 기준이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큰 별의 진화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아요. 먼저 원시별이 별이 됐습니다. 이 별은 탄생과 함께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이 주계열성의 조건은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이때부터를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별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별이 태양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중심에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주 공간에는 항상 중력 수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별은 이러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데 이 에너지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이 에너지랑 그 다음에 중력 수축에 의한 이 에너지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주계열성일 때는 거의 같은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갈게요. 이 단계에서 아주 오랜 시간 머물다가 이제 중심에 있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헬륨만 남았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변에서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에 있는 헬륨은 다시 뭐가 되냐면 탄소나 산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바깥쪽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면 여기 이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곳은 다시 탄소나 산소의 핵융합 반응을 하고요. 중심부의 탄소나 산소는 다시 더 무거운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철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보다 훨씬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 핵융합 반응으로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앞서 제시한 태양 정도 질량인 별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초라는 말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큰 별, 이거를 한문으로 초거성이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 반응으로 얻을 수 있는 산소가 바로 철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까지 얻을 수 있는 원소는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철이요 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이처럼 중심에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철까지 얻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융합 반응을 하면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밖으로 그 크기를 키우려고 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아이를 중심으로 모으려고 하는 중력 수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시한 주계열성보다 누가 커진 거예요, 지금? 이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한 에너지가 훨씬 커졌잖아요. 중심 온도도 당연히 높아졌겠죠. 이렇게 더 커졌다는 말은 이 별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고 이로 인해서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한 에너지가 많아져서 별의 크기가 커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언제까지 이렇게 핵융합 반응을 하느냐, 중심에 있는 모든 원소가 철이 될 때까지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이때 중심에서 철이 만들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거대한 폭발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뭐를 하냐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가 대략 110 몇 가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철까지면 아직 만들어져야 되는 원소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생성돼? 그러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돼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초신성 폭발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주 공간에서는 항상 중력수축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 이 중력수축에 의해서 만약에 이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정도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 중력수축이 강력하게 작용해서 한 점이 됩니다. 결국에 이 거대한 초신성 폭발을 겪었지만 중심에 있는 한 점으로 모으려고 하는 이 힘 때문에 한 점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태양 정도 10배 정도 질량이 되면 이거를 중성자별이라고 해요. 중성자별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남은 중심의 이 별을 중성자별이라고 해요. 이거는 태양보단 대략 질량이 10배 정도 되는 별들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태양보다 질량이 한 25배 이상 커요. 질량이 25배 이상 커버리면 이 별을 이제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기는 이 거대한 별의 원료들은 블랙홀이 되는 거죠. 암흑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블랙홀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통 별은 질량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은 주계열성, 초고성, 초신성 폭발을 거쳐 중성자 별이 되고, 태양보다 이제 질량이 25배 이상 커버리게 되면 주계열성, 초고성, 초신성 폭발, 블랙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처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의 운명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초거성은 그냥 큰 별이란 얘기예요. 적색 거성보다 크기 때문에 초거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초신성 폭발, 이 정도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중성자 별이라든가 블랙홀의 개념은 모르셔도 돼요. 저는 별의 진화를 스토리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이 죽으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교과서로 들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이제 24페이지 펼쳐주세요. 24페이지 내용 보시면 별의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모두 사용돼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멈췄대요. 그리고 이 헬륨이 탄소가 되고, 역시나 우주 공간에 있기 때문에 중력 수축은 작용합니다. 더 높아지면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네온, 마그네슘 이렇게 거쳐서 어디까지 간다 그랬죠? 핵융합 반응을 하다 이제 어디까지 제가 간다 그랬냐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 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철이 생성된다. 마지막으로 철이 생성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핵융합 반응을 거쳐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의 별에서는 철이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핵융합 반응의 끝입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가 바로 철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러한 별의 중심부에서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지금 쭉 내려오시면 이처럼 이렇게 철까지 만들어진 이후에 더 무거운 원소 있죠. 이러한 무거운 원소 존재하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 나와 있습니다. 철의 원자핵은 안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철이 만들어진 이후에 핵융합 반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이 아이는 급격히 붕괴되면서 초신성 폭발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나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철보다 무거운 금, 납, 우라늄 등의 원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초신성 폭발 때 발생한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이 됐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폭발로 인해서 생긴 철까지 원소는 별이 폭발했잖아요. 지금 우주 공간에 널리 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초신성 잔해들이 다시 별의 원료가 되는 성간 물질이 되고, 이 성간 물질이 다시 더 밀도가 많이 모여 있으면 가스 구름 형태를 띠어서 구름 문자를 쓰거든요. 성운이 되고, 이 성운에서 원시 별이 태어나고 다시 이 원시 별이 되는, 별의 진화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지금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어디가 나와 있냐면 26페이지 제시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렇다면 실제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이 태양입니다.
태양이 존재하는 우리가 존재하는 태양과 지구가 존재하는 곳을 태양계라고 하거든요. 이 태양계나 지구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봐야 돼요.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먼저 이 태양계가 생성된 이곳을 우리가 태양계 성운이라고 합니다. 태양계 성운. 먼저 보시면 첫 번째 그림 1-12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가스와 이제 먼지들이 성운을 형성한다. 이때 이 성운의 이름은 태양계 성운입니다. 저는 지금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거기 때문에 태양계 성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어요. 이 태양계 성운은 우주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강력한 중력 수축을 받고 있죠. 이 중력 수축을 받고 다시 뭐 하냐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수축하면서 회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러한 성간 물질들이 구름처럼 몰려서 태양계 성운이 되고, 이 태양계 성운이 중력 수축 에너지를 받으면서 수축하고 이제 회전하기 시작한대요. 당연히 수축을 하게 되면 물질이 가운데로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지고 물질이 모이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회전하면서 중심에 무거운 원소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부분에 이렇게 생기는 이거를 원시 태양이라고 합니다. 중심 부분에 질량이 무거운 물질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중심 부분에 생긴 이 뭉쳐진 이 물질을 다른 말로 원시 태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주변부에 원반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태양계 성운은 이 중심으로 중력 수축을 받고 회전을 하게 되면서 중심부에 무거운 물질이 몰려 원시 태양을 만들고, 주변 부분에 원시 원반을 형성하게 된다는 말 나와 있죠. 이 주변부를 원시 원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생기는데, 이 원반이 여러 개의 고리가 돼요. 이 원시 원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고리 형태를 띱니다. 여러 개의 고리 형태가 되고, 이 여러 고리 형태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충돌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미행성체라는 행성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1번 미행성체랑 2번 미행성체가 충돌하면 당연히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원시 행성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고, 다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끌어모아서 이 원시 행성은 다시 뭐가 될까요? 다시 행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시 태양은 태양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태양계 성운에서 어떻게 태양과 행성이 만들어졌는지 얘기하는 거죠. 태양은 별이기 때문에 항성입니다. 그 다음에 별을 공전하는 아이들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행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과 가까이에 있는 행성을 지구형 행성, 수, 금, 지, 화가 지구형 행성이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있는 목, 토, 천, 해가 뭐죠? 목성형 행성입니다. 그래서 실제 태양과의 거리를 통해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그 다음에 밀도나 질량을 이용해서 지구형, 목성형, 이렇게 다시 구분을 해서 나누는 거는 아마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교과서에 제시된 태양계와 지구의 생성 과정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이제 다시 보시면 먼저 볼게요. 초신성 폭발로 우주의 다양한 원소가 태양계 전체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태양계와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을 나타내 볼 건데, 이처럼 거대한 성운에서 약 50억 년 전 탄생하였대요. 쭉 보시면 성운 내부의 가스와 먼지, 그리고 처음에는 밀도가 당연히 불균일했겠죠. 하지만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뭐가 만들었어요? 바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졌죠. 두 번째, 이 태양계 성운은 중력 수축을 하면서 수축하면서 회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심부에 원시 태양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부도 회전하면서 원시 원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주 공간에 있기 때문에 중력 수축을 받고 점점 중심으로 물질이 몰리니까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도 높아지고 밀도도 높아졌겠죠. 그리고 이들이 점점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략 1000만 K 이상이 되면 이제부터 원시 태양이 아니라 뭐가 되죠? 네, 별인 태양이 되게 되겠죠. 이거는 원시 태양에서 태양이 되는 과정은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 됐는지,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했는지로 달라집니다. 주변부의 이 원시 원반에서는 이 원반형도 회전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개의 고리 형태가 되고, 이 고리 형태에서 자기들끼리 충돌해서 미행성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미행성체는 주변에 여러 물질을 끌어모으고 자기들끼리 충돌을 하면서 원시 행성이 됩니다. 다시 이 행성이 조금 더 주변에 어떤 물질을 끌어모아서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 원시 행성도 행성으로 진화했어.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한 장 넘어갈게요. 이처럼 서로 미행성체가 충돌하여 원시 지구는 처음에 뜨거운 마그마 상태였다고 합니다.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 상태다. 여기다 밑줄을 딱 그어 놓으세요. 두 번째, 이때 물질들은 중력의 작용으로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았대요. 그리고 실제 이 지구도 어떻게 하죠? 가장 무거운 물질은 내액과 외액 안으로 들어갔죠. 아까 얘기한 철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원소라는 것은 실제 내액과 외액을 이루고 있는 대다수의 원소가 철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철은 좀 무거운 원소잖아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소나 산소는 지구의 껍데기인 지각에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물질은 무거운 거는 핵으로, 가벼운 거는 겉으로 바깥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멘틀이나 지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됐죠? 뜨거운 물질들 중에 일부가 기체가 됐겠죠. 그래서 지각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온도가 낮아진 대기 중에 가득 찼던 수증기들이 다시 물이 되어 바다를 이뤘다고 해요. 이걸 원시 바다라고 합니다. 이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육지 생활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의 모든 생물들은 다 바닷속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2-13과 같이 빅뱅으로 형성된 원소들은 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수많은 원소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 원소에 다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 안에 원시 바다가 생기고, 이 원시 바다 안에서 유기물이 생기고, 유기물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근원 물질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DNA, RNA 다 유기물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물질이 만들어져야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처럼 바닷속에서 지구가 존재하고, 그 다음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생명체의 근원이 탄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단원이 바로 여기까지의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의 진화 과정과 태양계 형성, 그 다음에 원시 지구에서 지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은 교과서에 밑줄 긋고 필기해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안 풀어드렸거든요. 다 풀어오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